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 연인이나 부부 사이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친구라는 가면을 쓴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려 25년입니다.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나 변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철저하게 그녀의 장식품이자 감정 쓰레기통, 가리고 하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조차 그녀의 장난감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비로소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뼈아픈 배신의 기록이자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입니다. 제 이름은 이연수, 올해 49입니다. 이야기는 1999년 새천년이 오기 직전 그 들떠있던 대학 신입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 저기 봐. 쟤가 걔잖아. 강세라.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게. 입학식 날 강세라는 등장부터 요란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에서 내리던 그 아이. 동기들은 세라 주변으로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튀지 않게 살아온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첫 전공 수업에서 세라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한 샤넬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너 이름이 현수지? 이현수. 이름 되게 착하게 생겼다. 나 펜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만 빌려줄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세라는 저를 착하다는 프레임 안에 가둬두고 교묘하게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물 정리, 대리 출석, 쇼핑할 때 짐 들어주기. 세라는 항상 웃으면서 부탁했고 거절 못하는 성격인 저는 친구니까라는 생각으로 그 요구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세라는 저를 데리고 다니며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줬지만 그건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현수야, 이 원피스 너 입어. 나한테는 색깔이 좀 칙칙해서 안 봤는데 너한테는 딱이다. 너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서 이런 톤 다운된 게 잘 어울려. 칭찬인 척하지만 결국은 넌 칙칙하다는 비야. 세라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 저를 옆에 두는 것. 화려한 꽃 옆에 꽂힌 안개꽃, 아니 잡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세라 시녀라고 수군댔지만 저는 애써 귀를 막았습니다. 세라가 주는 화려한 콩고물들이 그리고 그녀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특별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싫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했고 세라는 유학을 다녀와 아버지의 지원으로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졌죠.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남편 최진호였습니다. 진호 씨는 세라 주변에 득실대던 화려하고 날티나는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성실하고 수더분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 씨, 저는 현수 씨가 밥 먹을 때 제일 예뻐요. 복스럽게 먹는 모습 보면 제가 다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 투박한 고백에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라의 반응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청첩장을 받아든 세라는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말했죠. 어머 현수야, 진짜 이 남자랑 결혼하게? 너무 평범하지 않아? 뭐 하긴. 너한테는 이런 안정적인 남자가 맞을 수도 있겠다. 축하해. 근데 남자가 좀 심심하게 생겼네.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경멸과 묘한 질투심을요. 세라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평범한 행복조차 저에게 허락되는 걸 못 견뎌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제 내조 덕분인지 회사에서 승진도 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는 없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집중하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마트장을 보고 저녁이면 맥주 한잔하며 TV를 보는 소박한 살.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세라가 툭하면 저를 불러내 자기 갤러리 파티에 들러리로 세우거나 우울하다며 새벽에 전화를 해대도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 든든한 버팀목,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터진 건 바로 지난달 남편의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대전지사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여보, 와이셔츠 다림질해놨어. 챙겨 입고 가. 운전 조심하고. 비 오니까 빗길 미끄럽잖아. 알았어. 고마워.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나 없는 동안 심심하면 세라 씨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남편은 유독 제 안부를 챙기며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남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꼭 가스밸브를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은 찝찝함. 그게 여자의 직감이었을까요? 남편이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 소파 틈새에서 남편의 장지갑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신분증이랑 법인카드가 다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간 겁니다.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고속도로 올랐으면 돌아오기도 힘들 텐데. 저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 지갑 두고 갔어. 어떻게? 연락 줘.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쏟아지고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빗길에 미끄러져서 핸드폰도 못 받을 정도로 다친 건 아닐까? 뉴스 속보를 검색하며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은 흠뻑 젖은 채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안도감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한 얼굴. 그리고 제 눈을 피하며 신발을 벗더군요. 아,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엄청 막혔어. 핸드폰 배터리도 나가버리고.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사고 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갑은? 지갑 없어서 밥도 못 먹었지? 아니야. 차에 비상금 좀 둔 거 있어서 그걸로 해결했어. 나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잘게. 남편은 제 손길을 슬쩍 피하며 욕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쳤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아주 진하고 달콤한 머스크 향. 제가 쓰는 화장품 냄새도 남편이 쓰는 스킨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친구 강세라가 20년째 고집하는 그 명품 향수 냄새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지하철에서 묻어왔나? 아니, 자차로 갔다 왔는데 무슨 지하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떨치려 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에 남편이 벗어둔 옷을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와이셔츠 깃에 아주 희미하게 묻은 파운데이션 자국. 그리고 결정적으로 속옷. 남편이 아침에 입고 나갔던 그 속옷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빨래를 개면서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밴드 부분이 살짝 늘어난 회색 드로즈를 입고 나갔는데
지금 바구니에 담긴 건 빳빳한 새 남색 드로즈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동쳤습니다. 대전 출장을 간다던 사람이, 지갑도 없이 나간 사람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속옷을 갈아입고 들어왔다? 이건 100%였습니다. 여자가 있다. 저는 욕실 문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떤 년이냐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따져봤자 오리발을 내밀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남편 차에는 음성 녹음까지 되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슬리퍼 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얼굴을 때렸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검은색 세단. 평소엔 든든해 보였던 그 차가 그날따라 거대한 관처럼 느껴지더군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아까 맡았던 그 머스크 향이 훨씬 진동을 했습니다. 역겨워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찾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듯이 꽉 눌러 카드를 빼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들어있다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 하지만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뻔뻔한 인간.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 아침 9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 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아니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그곳은 세라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투숙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설마, 에이 설마,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조수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탔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 세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간드러진 톤이었습니다. 미안, 여왕님. 현수 그 여자가 아침부터 밥 차려준다고 설치는 바람에 늦게 나왔네. 보고 싶었어?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얽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쪽 하는 소리. 오늘은 어디 갈까? 오빠가 모실게. 그냥 룸으로 올라가자. 비도 오는데 나가기 귀찮아. 아, 참. 현수한테는 출장 간다고 뻥친 거 맞지? 당연하지. 걔는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멍청이잖아. 자기 친구지만 진짜 눈치 없어. 그래서 내가 편하긴 하지만. 깔깔거리는 세라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멍청이. 눈치 없는 여자. 그게 내 남편과 내 친구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인간은 감정이 마비된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몸을 섞는 불륜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는데 처리해 줄 거지? 알았어, 오빠. 내가 갤러리 법인 카드로 상품권 깡해서 현금 만들어 줄게. 대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해놔.
도우미 아줌마가 그만둬서 엉망이야. 알겠어. 현수 친정 간다고 할 때 가서 싹 치워놓을게. 아, 그리고 현수 생일 선물. 자기가 골라준 걸로 샀어. 싸구려 목걸이. 걔는 그런 거 줘도 명품인 줄 알고 좋아하더라. 작년 제 생일에 남편이 선물했던 브랜드도 없는 큐빅 목걸이. 저는 그걸 받고 남편이 용돈 아껴 사준 거라고 감동해서 매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라가 골라준 싸구려였다니. 그리고 세라는 그걸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 바보 같은 년 내 내연남이 사준 싸구려를 목에 걸고 좋아하네 하면서요.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저를 두고 인격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반을 함께한 친구와 내 인생의 전부를 건 남편. 두 사람은 공범이었고 저는 철저하게 고립된 피해자였습니다. 모니터 속 멈춰있는 영상에서 세라의 얼굴을 확대해 봤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보며 짓던 그 묘한 미소. 현수야, 너는 참 착해. 라고 말하던 그 입술. 그 모든 게 가면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친구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도구, 그리고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 주인의 아내였을 뿐입니다. 순간 방문 너머로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칼을 들고 가서 저 인간의 목을 찌르고 세라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 폭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터뜨려버리면 저는 그저 남편 뺏긴 불쌍한 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라는 돈과 인맥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겠죠. 오해다 현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망상하는 거다라며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인간들입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1000배 만배로 돌려줄 거야.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쌓아 올린 그 가짜 왕국. 내가 다 무너뜨려 줄게.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마르면 저는 더 이상 착하고 순진한 이현수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속 세라의 얼굴을 노려보며 맹세했습니다. 강세라, 그리고 최진호.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멍청하다고? 눈치가 없다고? 그래,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있어. 너희 목에 칼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새벽 4시.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백업하고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풀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지문을 가져다 대니 허무하게 열리더군요. 카카오톡, 통화 목록, 갤러리.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러운 비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세라의 갤러리를 통한 돈 세탁, 남편을 이용한 차명 계좌 관리, 심지어 미술품 경매 조작까지. 남편은 세라의 경제 사범짓을 돕는 하수인이자 총알바지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을 파탄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북어를 찢으며 생각했습니다. 많이 먹어도 여보. 앞으로 내가 먹을 밥은 콩밥이 될 테니까.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칼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5년 동안 기생충처럼 내 인생을 갉아먹은 여왕벌과 그 여왕벌의 꿀에 취해 아내를 버린 멍청한 수벌을 잡는 사냥. 보글보글 끓는 북엇국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수하게 느껴졌을 그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비릿하게 느껴지던지요. 마치 제 속이 문드러지는 냄새 같았습니다. 오전 7시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냄새 좋다. 아, 머리야. 남편은 식탁에 앉으며 능청스럽게 뒷목을 잡더군요. 어제 내연녀랑 뒹구느라 피곤했겠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세상에서 제일 상냥한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속 많이 안 좋지? 얼른 와서 한술 떠. 내가 당신 좋아하는 북어 듬뿍 넣었어. 고마워.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어제 비 오는데 운전하느라 긴장해서 그런지 온몸이 쑤신다. 뻔뻔한 낯짝을 보는데 국그릇을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재미없으니까요. 저는 국을 떠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 스킨 바꿨어? 남편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습니다. 아니, 왜? 아니, 어제 들어올 때 보니까 평소랑 다른 냄새가 나길래 뭔가 되게 비싸고 좋은 향수 냄새 같던데 혹시 세라 만났어? 그 냄새 세라가 쓰는 거랑 비슷하더라. 심장을 찌르는 제 질문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놈은 헛기침을 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아, 거래처 사장님이 차에 방향제를 쏟았나 봐.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내가 세라 씨를 왜 만나? 출장 갔다니까. 당신은 참 상상력도 풍부하다. 방향제라. 핑계치고는 참 구차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또 당신이나 몰래 세라 만나서 바람이라도 피우나 했지. 농담이야, 농담. 얼른 먹어. 남편은 제가 농담이라고 하자 그제야 안도한 듯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소롭던지.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게 내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남편을 출근시킨 뒤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면 법적인 증거, 즉 돈에 관련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세라가 운영하는 갤러리, 그곳이 바로 범죄의 온상일 게 분명했죠. 저는 평소처럼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서요. 세라야, 나야 현수. 오늘 시간 어때? 내가 저번에 말한 그 유명한 베이커리 있잖아. 거기서 빵 좀 샀는데 갤러리로 놀러 갈까 해서. 어머, 진짜?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다. 얼른 와. 나 오늘 한가해. 세라는 제 전화를 반겼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심심풀이 땅콩이 제 발로 걸어오겠다는데 마다할 리가요.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수수한, 아니 세라가 보기에 촌스러운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녀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서였죠. 갤러리에 도착하니 세라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현수야, 너 그 블라우스는 좀 버리지 그래.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니? 응, 내가 뭐 패션을 아나. 내가 골라주는 거 아니면 다 꽝이지 뭐. 이거 너 주려고 사온 빵이야.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빵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라는 빵을 보더니 손끝으로 집어들며 말했죠. 고마워.
근데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직원들 나눠줘야겠다. 아, 맞다. 현수야, 나 지금 급하게 미팅 잡힌 게 있어서 잠깐 나가봐야 하는데 어쩌지? 아,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나 그냥 갈까? 아니야, 아니야. 금방 끝나. 너 여기 사무실에서 좀 기다려. 나 다녀올 동안 혹시 택배 오면 좀 받아주고. 너 우리 사무실 비번 알지? 아니, 모르는데? 아, 맞다. 저번에 바꿨지. 1024야. 1024. 잊어버리지 말고 들어가 있어. 1024.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월 24일. 바로 제 남편 최진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자기 사무실 비밀번호를 내 연남 생일로 해놓다니. 이건 저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 아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데도 세라는 아무렇지 않게 그 번호를 불러준 겁니다. 너 따위가 알아채면 어쩔 건데? 라는 그 오만함. 세라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컴퓨터 비밀번호도 도어록과 같았습니다. 멍청한 것들. 사랑 노름에 빠져서 보안 의식 따위는 개나 줘버렸구나. 바탕화면에는 경영관리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클릭하니 수많은 엑셀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4년 미술품 거래 내역, VIP 리스트, 특별관리비. 저는 직감적으로 특별관리비 파일을 열었습니다. 빙고. 그곳에는 상상 이상의 더러운 거래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A 회장 비자금 세탁 수수료 20%, 비의원 그림 로비 대금 현금 처리.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제 남편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최진호 법인 카드 대납 월 500만 원, 최진호 오피스텔 보증금 지원 1억. 심지어 비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지 사장 예정. 문제 생길 시 꼬리 자르기 용이함.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편은 세라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라의 경제 범죄를 덮었을 총알바지, 쓰다 버릴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멍청한 인간은 여왕님 거리며 좋다고 해벌레하고 있었다니. 저는 USB에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PC 버전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내 사랑 멍멍이라고 저장된 대화방. 제 남편이었습니다. 누나, 현수가 좀 의심하는 눈치인데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 걘 겁쟁이라 의심해도 아무 말 못해. 정 불안하면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걔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이나 해줘. 단순해서 금방 풀릴걸? 역시 누나 말이 법이야. 알았어. 사랑해. 누나? 저보다 3살이나 많은 남편이 동갑인 세라에게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역겨움에 구토가 쏠렸습니다. 대화 내용까지 전부 캡처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밖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현수야. 심심했지? 미팅이 좀 길어졌네. 아니야, 나도 잡지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내 사무실 진짜 좋다. 성공한 여자 냄새가 나.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세라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지? 너희 남편 월급으로는 평생 이런 사무실 구경도 못할 텐데 친구 잘 둔 덕에 호강한다니. 그러게 말이야. 다 내 덕분이지.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라. 이 사무실이 곧 감옥 독방으로 바뀔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치밀한 이간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 분열이니까요. 남편은 세라를 믿고 세라는 남편을 이용합니다. 이 둘의 신뢰를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세라의 지시대로 닭볶음탕 재료를 사들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사. 당신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내가 준비했어. 어머, 진짜? 웬일이야, 당신이? 저는 감동한 척 연기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든 닭볶음탕을 한 입 먹고는 무심한 듯 툭 던졌습니다. 아, 맞다. 여보, 나 오늘 세라 갤러리 다녀왔잖아. 근데 묘한 소문을 들었어. 남편의 귀가 쫑긋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문? 무슨 소문? 아니, 글쎄, 요즘 갤러리에 새로 들어온 신인 작가 있잖아. 27살이라던가. 되게 아이돌처럼 잘생겼대. 근데 세라가 그 작가를 엄청 챙기나 봐. 직원들이 그러는데 둘이 밤늦게까지 전시실에만 틀어박혀 있는다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전시실에? 둘이서만? 응. 그리고 저번 주에는 세라가 그 작가한테 외제차를 뽑아줬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세라가 워낙 잘생긴 연하 좋아하잖아. 당신도 알지? 옛날에 대학 때도 그랬던 거. 저는 남편의 콤플렉스를 건드렸습니다. 50이 넘은 아저씨인 남편과 27의 파릇파릇한 연하남. 비교가 될 리가 없죠. 남편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세라 씨가 그럴 리가. 왜 안 돼? 세라 능력 좋고 돈 많잖아. 실증 잘 내는 성격인 거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내가 보기엔 세라가 슬슬 갈아탈 준비하는 것 같아.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체했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아니 세라 씨,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세라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집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세라는 그런 남편을 귀찮아하겠죠. 둘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갈 겁니다. 며칠 뒤 드디어 디데이가 잡혔습니다. 세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갤러리 10주년 파티하는 거 알지? 이번엔 좀 크게 할 거야. 기자들도 오고 VIP들도 많이 와. 와, 진짜? 대단하다 세라야. 축하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축사 좀 해줄래? 축사? 내가? 그런 큰 자리에서? 응. 내 20년 지기 친구로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너 말재주 없으니까 길게 할 건 없고 그냥 내 친구 세라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만 띄워주면 돼. 세라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화려한 자기 옆에 초라한 저를 세워놓고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겠죠. 보세요. 내 친구는 이렇게 촌스럽고 평범한데 나는 이렇게 빛난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세라는 몰랐을 겁니다. 그 축사의 자리가 바로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걸요. 그래, 알겠어. 내가 부탁하는 건데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진짜 잊지 못할 축사를 준비해 갈게. 제 대답에 세라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자,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남은 건
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뿐입니다. 파티 당일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주 강해 보이게 해주세요. 누구도 저를 무시 못하게. 환불 원정대 스타일 알죠?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남편 뒷바라지나 하던 순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날카로운 눈매를 한 전사였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과 샴페인 타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정중앙에서 보석을 휘감고 여왕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본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현수야. 너 오늘 좀 다르다?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니? 다르긴. 오늘 너의 날인데 내가 죽을 순 없잖아. 신경 좀 썼어. 그래. 뭐, 노력은 가상하네. 아, 진호 씨도 와 있어. 인사해. 세라는 남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상간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쪽팔리긴 했나 봅니다. 여보, 왔어? 왔지. 당신 거기 서 있으니까 참 잘 어울린다. 우리 집에서보다 훨씬 편해 보이네. 제가 뼈 있는 말을 던지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세라 관장님의 10주년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강 관장님의 절친한 친구분인 이현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백 속에 든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저 거만한 여왕의 성을 무너뜨릴 핵폭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으로 올라가는 길, 힐소리가 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세라는 단상 아래에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한번 재롱을 떨어봐 하는 표정으로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은 세라와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라 관장의 25년 친구 이현수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 친구 세라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아주 놀랍고도 추악한 진짜 작품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제 멘트가 나가자 세라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노트북의 엔터키를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리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파타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라면 세라의 우아한 인터뷰 영상과 함께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야 했겠죠. 하지만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건 지직거리는 잡음과 빗소리, 그리고 은밀하고 끈적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아, 여왕님, 최고야. 현수 그 곰탱이랑은 비교가 안 돼. 순식간에 파티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뚝 끊겼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최고급 호텔 지하 주차장 구석, 제 남편의 차 안에서 뒤엉켜 있는 두 남녀의 적나라한 실루엣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죠. 누가 들어도 강세라, 그리고 제 남편 최진호였습니다. 경악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거
강 관장 목소리 아니야? 세상에 남자가 누구야? 저 사람 친구 남편이라며? 미쳤나 봐. 공식 석상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며 상황 파악을 하던 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 이연수, 너 미쳤어? 이거 안 꺼? 당장 끄라고. 세라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평소에 그 고상하고 우아하던 척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악을 쓰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세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잖아. 친구 남편 뺏어서 놀이개로 삼고 그 친구 바보 만들면서 즐거워했던 내 취미 생활, 다들 구경 좀 하시라고 틀어드린 건데. 닥쳐, 닥치라고. 야, 저거 코드 뽑아. 경비 어디 있어? 당장 이 미친년 끌어내. 세라가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직원들도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엑셀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A 기업 비자금 세탁 내역. 미술품 구매 대행 수수료 현금 5억 차명 계좌 최진호. 파티장에 와 있던 귀빈들, 특히 세라에게 미술품 투자를 맡겼던 사모님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돈이 어떻게 세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라가 뒤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호구 취급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여기 계신 투자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긴 돈이 제 친구 강세라의 명품 쇼핑과 호스트바 비용, 그리고 제 남편과의 불륜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 남편을 총알바지로 내세워 감옥에 보낼 계획까지 아주 철저하게 세워뒀더군요. 제 설명이 이어지자 객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세라, 너 저게 다 사실이야? 내 돈 어떻게 했어? 이 사기꾼 같은 년 당장 내 돈 내놔. 물건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빵 조각, 냅킨, 심지어 샴페인 잔이 단상 위로 날아와 깨졌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라는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해라고. 이거 다 조작이야. 이연수 전현이 나 질투해서 꾸민 짓이라고. 세라는 끝까지 발뺌하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뒷문이 쾅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습니다. 강세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그리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세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변호사 불러. 이거 인권 침해라고. 세라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형사 2명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번져 흉물스럽게 변한 세라. 그 모습이 스크린 속 화려한 갤러리 관장 사진과 겹쳐지며 기괴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끌려가던 세라가 저를 돌아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이연수, 내가 감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너랑 내 남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그 악에 바친 비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 나와서 보자. 근데 어쩌지? 형량이 꽤 세서 나오려면 환갑은 지나야 할 텐데. 그때까지 건강 챙겨, 친구야. 세라가 끌려나간 뒤 파티장 구석에는 또 하나의 패배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그 내연남이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제비짓을 했네. 아내 불쌍해서 어쩌나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니. 저는 천천히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제 발끝이 남편의 무릎 앞에 멈추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현수야. 입 닥쳐. 내 이름 부르지 마. 제 차가운 일갈에 남편이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다 세라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돈 준다니까.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그런 건데. 호강? 내 연녀 빤스 냄새나는 돈으로 나 호강시켜주려고 그랬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신, 내가 그렇게 우스웠니? 세라랑 뒹굴면서 날 씹어댈 때 재밌었어? 멍청하다고, 눈치 없다고 낄낄거릴 때 짜릿했냐고. 저는 참았던 분노를 토해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 당신 사랑해. 세라랑은 그냥 엔조이였어. 진짜야. 한 번만 용서해줘, 현수야. 나 회사도 잘리게 생겼어. 당신까지 없으면 나 진짜 죽어. 남편이 제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비굴한지 정이 떨어지다 못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발로 툭 쳐내고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팔락거리며 그의 머리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넣었어. 당신이 세라한테 받은 돈, 차명 계좌로 굴린 돈, 전부 다 추징당할 거야. 그리고 세라가 횡령 혐의 뒤집어 씌우려고 만든 서류들, 내가 다 경찰에 넘겼어.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될 거야. 뭐라고? 공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멍청한 건 죄야. 세라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건 당신이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현수야,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좀 살려줘. 남편이 울부짖으며 다시 제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이번엔 형사들이 다가와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최진호 씨, 당신도 강세라 씨 공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갑시다. 안 돼. 여보, 현수야. 남편이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제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을 핸드폰으로 찍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 서서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내 청춘이, 내 믿음이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낭비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퍼서였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위로하는 척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요. 어머, 현수 씨, 괜찮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가 다 증인이니까 힘내요. 저는 그들에게 예의 바르게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갤러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꿉꿉하고 기분 나쁜 비가 아니라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주는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빗속을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던 세라와 남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잘 가라. 내 인생의 오점들아.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서울 야경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아무도 없겠죠. 남편이 벗어둔 양말도 콧구리 소리도 없을 겁니다. 적막하겠지만 그 적막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 신발, 칫솔, 그리고 결혼사진까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차없이 쑤셔 넣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엉망이 된 화장의 빛까지 맞아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완벽한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감옥에 간 뒤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들이 철창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옥도를 그리는 동안 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진짜 내 인생을 세워 올렸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세라와 남편의 몰골은 정말이지 볼만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던 강세라는 온데간데였고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은 영락없는 40대 아줌마가 앉아 있더군요. 남편 최진호는 며칠을 굶었는지 볼이 푹 꺼져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던 날 세라는 판사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예술을 사랑해서 갤러리를 운영했을 뿐인데 저 남자 최진호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꼬드긴 겁니다. 저는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 남자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히죠? 끝까지 남편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는 그 추악한 본성.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시켰잖아. 내가 꼬리 자르기 할 바지 사장 필요하다고 나한테 500만 원씩 주면서 서류 조작시켰잖아. 판사님, 저 여자가 주범입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노예였어요. 법정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고성과 폭로전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며 죽고 못 살던 여왕님과 멍멍이가 이제는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미친 개들이 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 꼴을 지켜보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런 가벼운 관계 때문에 내가 20년을 속고 살았다니. 결과는 어땠냐고요? 사필기정, 인과응보였죠. 강세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갤러리 자산은 몰수되었고 그녀의 부모님 집까지 가압류가 들어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 최진호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세라 측에서 내가 다 뒤집어써라라며 걸었던 민사소송과 제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빈몸으로 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법원 앞에서 만난 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현수야, 나갈 데가 없어. 찜질방 갈 돈도 없어. 우리 10년 살았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밥값이라도 좀 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일해서 꼭 갚을게.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의 눈이 반짝거리더군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려다 말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그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나 한 잔 뽑아 마셔.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동전을 쥔 채 망연자실 서 있는 그를 뒤로하고 저는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제가 늘 꿈꾸던 섀도우 오프.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 아래 당당히 선다는 뜻입니다.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원래 손맛이 좀 좋았거든요. 특히 전 남편 해장국 끓여주던 솜씨로 만든 얼큰 해장 파스타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몸은 고되지만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볼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위해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내 가게에서 나를 보고 웃어주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주말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등산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도 배웁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들러리도 아닌 온전한 이연수로 사는 삶이 이렇게 달콤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멍청하고 눈치 없다고 무시당하던 저도 이렇게 보란 듯이 일어섰잖아요.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가면을 벗은 맨 얼굴의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하니까요.